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체인링크 소식부터 버버리와 유엔의 NFT, 또 도쿄올림픽 우승 선수에게 비트코인을 준다는 소식까지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인링크 관련 소식인데요. This new Chainlink custom Oracle solution is bridging CeFi and DeFi. 나우스 파이낸스가 체인링크와 오라클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예, 나우스 파이낸스는 분산형 자산 대출 프로토콜인데요. 네. 이번에 체인링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라클 솔루션이 뭐냐라는 네. 거를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처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폐쇄형 네트워크라서 외부의 데이터를 그 안에 이제 입력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외부에 좀 검증된 데이터를 인풋시키는 것을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체인링크라는 회사가 이런 오라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체인링크가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중에선 가장 크고 네. 활용이 많이 되는 코인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오라클 솔루션이 신용기관이나 은행, 또 보험, 정부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이 비크립토 금융자산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또 자세한 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오라클을 이용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IoT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검증된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어서 네.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는 데만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 체인링크와 함께 개발한 오라클 솔루션에서는 네.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질 자산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솔루션에 들어가는 정보가 신용평가에 관련된 정보, 은행, 뭐 보험, 텔레콤 정보 등이 이 오라클 솔루션을 통해서 이 온체인에 들어감으로써 네. 이 나우스 파이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보다 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 네. 나우스 파이낸스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여인들은 지금까지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고서 네. 뭐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나우스 파이낸스가 체인링크랑 같이 해서 맞춤형 오라클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신용평가 정보라든지 뭐 금융정보 그리고 재무정보와 관련해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기본 자산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여러 그 뭐 국경이나 지역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본 자산을 노출함으로써 보다 쉽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사 제목에서 디파이와 시파이를 연결한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쓴 걸까요? 예, 네. 디파이는 기존에 이제 암호 자산에 사용되던 그런 뭐 체인링크 오라클 네. 솔루션이 이제는 은행과 같은. 그렇죠. 네. 은행이나 뭐 신용평가처럼 기존의 CeFi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연합이 된다 해서 그 브리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체인링크의 어떤 앞으로 사용 가능 그 확대가 되겠네요. 사용처도. 네. 그렇죠. 예.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한다면은 요 보통 암호화 자산에만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컸는데요. 네.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좀 자판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판기에 이렇게 돈을 넣으면 제가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다고 누르면 다시 이제 돈이 이렇게 그 음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처럼 미리 프로그래밍 된 솔루션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솔루션이 이제는 암호화폐 그 시장을 넘어서 이제 실제 시장까지 좀 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자판기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체인링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체인링크 입장에서는 좀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측면이라서 향후에 관련된 뭐 매출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네. 사용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뭐 코인의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부분을 제일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앞으로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버버리 관련된 얘기인데요. British fashion brand Burberry releases first NFTs. 영국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가 첫 NFT를 출시합니다. 계속해서 패션 브랜드에서 NFT를 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기사인가요? 이 버버리에서 이번 여름에 이제 TV 서머 모노그램이라는 그런 뭐 패션 그 아이템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맞춰서 NFT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저도 어제 그래서 이제 버버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그 TV 서머 모노그램이라고 해서 기존의 버버리의 일반적인 전통 문양과 약간 다른 네. 약간 이제 젊은 취향을 지닌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색채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좀 더 젊은 취향을 담은 네, 그런 예. 거죠. 네. 좀 버버리의 이제 B라는 그 네, 로고요. 예, 로고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얀 바탕, 뭐 은색 바탕에다 이렇게 박으면서 네. 아, 좀 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 요즘 이제 구찌가 디자이너가 몇 년 전에 바뀜으로써 상당히 네.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맞춰서 버버리도 이제는 좀 럭셔리 브랜드인데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신세대들한테 어필하는 네. 예, 그런 예, 그 런칭 프로덕트를 런칭한 것 같습니다. 그 B 시리즈를 이제 NFT로 이제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게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TV 서머 모노그램이 그 NFT 내에서만 런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런칭이 되고요. 네. 이거와 맞춰서 NFT 내에서도 그 비슷한 액세서리를 런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블랑코스 블락 파티라는 게임이자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NFT를 이제 판매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예. 그 블랭코스 블락 파티는 그 블랭코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장난감 네. 예. 블록체인 메타버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런 샤키 B라는 이런 네. 친구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 TV 서머 모노그램을 이제 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블랭코스라는 이 아이템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선보이는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NF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뭐 여기 또 블랭코스 블락 파티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네. 저도 어제 보니까 런치를 다운 받아서 그 안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건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면 향후에 가치 상승도 좀 노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11일 날 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이니까요. 네. 네. 사실 저희가 돌체앤가바나 관련 기사도 다룬 적이 있잖아요. 돌체앤가바나에서 NFT를 출시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어서 버버리도 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NFT를 출시하는데 그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패션 브랜드 자체가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네. 보면 브랜드를 파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NFT가 그것들과 상당히 잘 맞아요. 예, 맞는 네.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패션만 이렇게 팔다가 NFT 시장 내에서 어떤 캐릭터에 자기네 네. 가방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 자기네 브랜드 파워도 높이고 네. 예. 그리고 이 구매한 사람도 가치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즉 NFT가 이제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계속해서 런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11일이라고 하니까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UN NFT art project builds on Polkadot to fight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NFT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에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NFT 관련 소식이네요. 네. 이 유엔이 인정한 오스트리아의 기반 기구가 있어요. 네. 그 IAAI 글로차라는 기구인데 네. 예. 그 기구가 그 디지털 아트 포 클라이밋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오. 예.
자꾸 이제 영어 약자를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디지털 아트라는 게 말 그대로 디지털에서 이제 예술 작품인데 네. for climate 기후 변화를 위한 네. 기후를 위한 디지털 아트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2021년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조 경제의 해로 지정을 하고 네.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된 NFT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예술 작품들이 어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꼭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요 NFT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기후에 좀 친환경적이겠죠. 그냥 이미지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아마 그 예술가들과 그런 디자이너들이 요 NFT로 자신의 작품을 변환하거나 아니면 NFT 작품을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팔면 이 사람들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후 변화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만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후 변화의 포인트는 어쨌든 종이로 대량 생산하는 예술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NFT 이미지로 하나만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 예술가들이 그 NFT 그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폴카닷과 쿠사마 기반인 그 유닉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닉 네트워크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IAA 글로차의 CEO인 마로슬라브 폴저는 우리가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검토를 했는데 이 POW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기를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POS 중에 좀 대표적인 이제 폴카닷 과 쿠사마를 선정해서 그 위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 이게 좀 더 친환경적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좀 장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크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이 된다고 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유니크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쿠사마와 폴카닷 위에서 구현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POS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환경적인 이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요 예술에 대한 좀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사회적 예술가들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기후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예술가들이 무조건 뭐 다른 거를 올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ESG라고 ESG 경영이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환경 친화적으로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좀 기여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어떤 작품들을 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ESG 경영과도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신 거네요. 향후에 ESG 경영을 하시는 그 여러 이제 기업 관계자들도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경영대회는 8월 12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그 수상자를 발표하고 여기서 이제 수상이 된 사람들은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 전시가 되니까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아무거나 올려도 되느냐라는 거에서 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주제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예측이시죠. 수상을 하니까. 이렇게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사도 살펴볼 텐데요. Bitcoin for Tokyo 2020 India winners crypto exchange BNS to award medalists with crypto SIPs.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요,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암호화폐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예요. 또 시즌에 맞춰서요. 어떤 기사인가요? 그렇죠. 이 도쿄올림픽 우승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BitBNS가 이 비트코인 SIP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SIP는 적립식 투자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SIP에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그게 적립식으로 이제 기간 내에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P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적립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딱 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적립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연금을 좀 받을 아하, 확률이 네. 크잖아요. 그래서 SIP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다 이제 돈을 넣어주고 비트코인을 사게 만들면 네. 향후에 또 연금을 받았을 때 이게 수익률이 좋으면 자기 연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는 괜찮은데요. 네. 예. 그럼 또 연금식으로. 메달리스트들도 투자를 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운동 선수들도 이제 같이 투자를 해서 네. 이 암호화폐의 좀 저변을 넓히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암호화폐를 선물한다고 하는데 그 종류랑 규모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로 주는지 혹시 기사에 나와 있나요? 네. 네. 이 금메달리스트에는 이제 2만 루피, 네. 그리고 은메달리스트에는 이제 100만 루피, 네. 그리고 동메달리스트는 확 줄어진 5만 루피를 너무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준다고 네. 합니다. 예. 2만 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예요. 네. 예. 그래서 3천만 가장 원 먼저 정도. 선물을 받을 대상자는 이 역도 여자 49kg의 이제 은메달리스트인 미라바이 차누, 네. 그리고 배드민턴 여자 단식 동메달리스트인 PV 신두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역도 금메달리스트에게도. 네. 그렇죠. 동메달 그분은 약 7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금액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안 받는 네. 것보단 낫죠.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얘기가 나온다는 거 저희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림픽 특수를 위해서 이 암호화폐 쪽 이제 기업이나 그런 시장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가 있어요. 네. 시세틱스라고 그 네. 회사는 이번에 이제 올림픽 베팅, 블록체인 기반의 올림픽 베팅 시스템을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어느 뭐 나라 팀이 이길지, 누가 메달을 딸지. 그래서 네.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베팅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네.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 중국의 CBDC 네. 예, 그거를 아마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중국 우승자가 아니라 전체 뭐 우승자에게 중국이 이제 CBDC를 줘서 그걸 활용하게 한다든지. 예. 그때는 또 다른 뉴스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건 인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네. 예전에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좀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도 네. 뭐 전향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모호한 관계에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략 한 1,500만 명 오,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이 사람들이 4억, 2억 달러, 네. 2억 달러에서 지금은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답니다. 와, 20배 그러니까 가량이 200배죠. 200 1년 배네요. 새에 네. 200배가 올랐죠. 이미 뭐 4조 5천억 정도가 투자되니까 엄청난 큰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제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네, 그렇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코인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